조선대 건축공학과에서 건축 재료하고 스마트 센싱, 모니터링 쪽 가르치고 있는 김현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재료 쪽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콘크리트 플러스 이제 비콘크리트 이쪽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AI 쪽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가장 오래 해왔던 거는 이 부산물을 콘크리트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행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참여하게 돼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FD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석사, 박사 졸업 논문,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이 다 이제 부산물을 적용을 해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하는 쪽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주제고, 특히 이제 학에서의 접근하고 공학에서의 접근하고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공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산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산업 부산물하고 이제 건설 폐기물 이렇게 크게 이제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편하게들 생각을 하실 거는 콘크리트나 부산물들 뭐 건물 부시고 나온 부산물들이 많으니까 그걸 콘크리트용 골재로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은 이미 뭐 40년, 50년부터 되어 있었던 건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적 접근으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공학에서는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제일 문제냐면, 이번에 그 부산물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화력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뭐 애쉬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쓰레기를 태우고 나온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발생을 되는데, 실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 인근 지역에다가 갖다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컨셉추얼하게 이제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시방서, 그다음에 설계 기준 이런 걸로 좀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로만 단순히 그런 폐기물 재활용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그 공학에서 백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렇게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이제 사회적 운동이라든가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산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사회적인 무브먼트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이제 좀 큰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우리가 부산물이는 물질로 손에 잡히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먼지,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조차도 사실은 부산물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까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공학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공학에서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학에서 내내 하는 얘기들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안 된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학의 특징이지만, 반대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또 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거를 뭔가 하나의 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보고 있는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빌리온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구조물이라고 보는 게, 근데 그렇다고 이제 공학에서 봤을 때는 구조물이 있고 비구조물이 있고, 사실은 이게 구조 부재, 비구조 부재 이렇게 어렵게 갈 수 있는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파빌리온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정자라는 표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정자라는 단어에 한정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걸 스트럭처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스트럭처에다가 디자인이 좀 가해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동시에 파빌리온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거기다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좀 포함하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주변 환경 플러스로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까지가 하나의 뭔가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광주 지역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기에 2학년에서 3학년 때 한옥을 하나 짓습니다. 흙집으로.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현업에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로는 경험인데 해보면은 안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거를 현업에서 바로 배웠으면은 그 친구들은 아마 안 된다만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된다로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1 목업을 하면 뭐가 안 되는지를 알고 뭐가 될 수 있게 해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목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해체공학이라는 건 사실 구조공학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제 그거를 건물을 짓는 거는 이미 표준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품셈이 나오고 공정표가 나와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나와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해체 같은 경우는 크게 없어요. 두 번째는 해체는 자원공학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해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선별 분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거냐는 것들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안전공학이 추가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엔진을 써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어디서 어떤 안전율을 보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발파 자격증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안전공학, 해체공학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점의 시작은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못할 만한 거 중에서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웬만한 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공하고 구조 쪽이나 아니면은 뭐 재료 이런 쪽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연구 과제들 업무나 뭐 다른 것들이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에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라는 항상 120%에서 140% 정도, 130% 제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그거를 항상 노려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할 게 없는 게, 그때 저희 세미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 적극적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뭐 차라리 컴다운을 하라는 게 맞는 말이지 이거를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7월에 만나요.